썰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썰 시작할게요.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5살 때 집을 나간 엄마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데 말이죠. 병원 분만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갑자기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안아주었을까? 저는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고모가 저를 맡아 키워주셨거든요. 고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주셨죠. 어린 시절 친구들이 엄마 얘기를 할 때면 괜히 숨기 막히고 가슴이 아팠지만 고모가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너한테는 내가 엄마야. 걱정하지 마 하시면서 꼭 안아주시던 고모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고모마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의 엄마가 되었는데도 말이죠.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면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이의 첫 걸음마를 보며 울컥하고 어린이집에서 울며 매달리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 마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런데 왜 날 두고 가셨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 강렬한 모성애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였길래 5살 배기 딸을 두고 떠나야만 했을까? 이제는 알고 싶어졌어요. 엄마의 진짜 사연이 그때의 진실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엄마 얘기만 나오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무시지만 이제는 제가 엄마를 찾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만약 엄마가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면 제가 나타나는 게 오히려 폐가 되진 않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고모가 살아계실 때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씩씩하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씩씩함 뒤에 숨겨뒀던 그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네요. 특히 아이가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저도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엄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버지 서재를 몰래 뒤져보고 오래된 주소록도 찾아보고 하지만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고모님 유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 엄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그곳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동네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30년도 더 지난 주소라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오래된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한 미용실 할머니께서 엄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예쁜 아가씨 참 불쌍했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그동안 이 동네에서 혼자 살면서 미용실에서 일하셨대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남편은 바람나서 딴살림 차리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구박하고 그래도 딸내미 생각에 참고 살았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나를 두고 갔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알고 보니 엄마도 저만큼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던 거죠. 할머니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딸내미 보고 싶다고 매일 울었어. 한 번이라도 보러 가고 싶었대. 근데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막았다더라. 딸내미한테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그 애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마지막까지 딸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는 15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요. 제가 20살 때. 그때 저는 대학 생활에 한창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저를 그리워하며 눈을 감으셨다니. 충격과 슬픔으로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그쳤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동안 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도.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더욱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단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건넨 편지를 펼쳤어요. 다른 종이에는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우리 딸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5살 때 그렇게 가버린 게 너무나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네가 유치원에 다닐 때면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몰래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었단다. 네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엄마를 오해했는지, 그리고 엄마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많이 아파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 마지막으로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건 욕심이겠지? 하지만 우리 딸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어서 그걸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몰래 엄마와 연락하고 계셨다는 걸요. 제 소식을 전해주고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렇게라도 엄마의 그리움을 달래주셨던 거예요. 이제는 엄마를 직접 만날 순 없지만 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 아이에게는 더 큰 사랑을 주기로요. 엄마가 주지 못했던 사랑까지도 모두 담아서. 요즘은 가끔 아이와 함께 하늘을 봅니다. 저기 구름 너머에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딸을 예쁘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면 아이가 웃으며 하늘에 손을 흔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 엄마도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